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부엉이 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미권 국가와 다르게 회사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많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 시기와 사유를 알아야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 상대방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굳이 해고 통지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 해고는 무효일까요? 오늘 다뤄볼 판례는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현대중공업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년 3월 8일 따로 종기를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5년여간의 근로계약 이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 19일 계약 종료 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이가 나빴던 상사가 고의로 낮은 근무 평가를 준 것이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 현대중공업은 원고가 5년간 계속 낮은 근무평가 점수가 나왔고 자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 통상 해고를 할 수 있다면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 함과 아울러 사후의 일을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5년간 근무평가가 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사의 취업규칙도 근로자의 힘으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결론이 됩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은 통상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어 유효하다고 보았고 2심은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이어서 살펴보면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해고 사유를 조금이라도 적어뒀어야 했습니다. 결론,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해고 사유 한 줄 적어서 다시 해고 통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